안녕하세요. 요즘 오미크론이 최고 절정기 같은데요. 3월 22일 기준으로 누적 감염자가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네요. 5천만 인구 중에서 10세 이하를 빼면 이젠 성인 서너 명 중에 1명이 확진자인 셈이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집단 면역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고 앞으로 1, 2주 정도면 절정기를 지나서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로 들어간 후 엔데믹화 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엔데믹화라는 것은 풍토병화 된다는 뜻인데요. 한편으로는 엔데믹화는 성급한 판단이라고 하는 의견도 있어요. 아무튼 이번 고비를 잘 넘기시고 건강관리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한에서 오리지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래 오미크론까지 13번째 변이가 나타났는데요. 오미크론 직전에 나타났던 델타 변이까지는 하기도, 폐까지 침투해서 폐 조직을 망가뜨려 심각한 상태로 빠지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중증화율이 높아서 노약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매우 조심스러웠었죠. 그런데 지금 유행하는 오미크론은 목이나 코 쪽, 주로 상기도에서 감염을 일으키고 전파력은 강하나 중증화율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죠. 오미크론도 또 변이가 생기면서 스텔스 오미크론이 같이 유행하는데요. 오미크론은 주로 목이 아프거나 기침, 가래, 콧물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스텔스 오미크론은 소화기에 문제를 일으켜서 메스꺼리거나 구토, 설사 증상이 나타나요. 여기서 잠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우리 몸에 침투하는가 그 과정을 보겠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모든 바이러스는 저 혼자 있을 때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냥 단백질 덩어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 숙주세포에 들어오면 그때는 생명체처럼 자손을 퍼뜨려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생명체와 무생물의 경계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바이러스나 생명체들은 종족 보존 본능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자손을 퍼뜨리려고 하는 쪽으로 작동하게 되는데 바이러스는 혼자서는 증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 세포에 침투해서 인간 세포 안에 있는 효소들을 이용해서 자손을 퍼뜨리고 숫자를 늘린 다음에 그 좁은 세포 안에서 바글바글 살 수가 없으니까 인간 세포를 파괴하고 밖으로 나와서 또 옮겨가는 거죠. 이렇게 점막세포가 파괴되니까 후유증으로 염증 반응이 나타나서 목 점막세포가 파괴되면 목이 간질간질하거나 아프기도 하고 그런 증상이 나오는 거죠.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에 침투할 때는 스파이크를 이용한다는 거 뉴스에도 하도 많이 나오니까 아실 텐데요. 이 스파이크와 인간의 점막에 있는 ACE2라는 효소와 결합한 다음 세포 안으로 침투하는데 ACE2라는 것은 우리 몸 여러 곳에 있는 효소인데 폐, 심혈관계, 장, 신장, 중추신경계, 지방조직 이런 데 골고루 존재하는데 ACE2가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혈압을 올리는 물질을 분해해서 혈압이 오르지 않게 하고 염분이 머무르지 않게 하고 또 간접적으로 작용해서 혈관을 이완시키고 항산화, 항염 활성을 하도록 하는 좋은 일들을 하는 효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린이는 코로나에 잘 안 걸렸던 이유가 바로 이 ACE2가 어린이는 거의 없어요. 이 ACE2라는 효소는 나이가 많을수록 점점 더 늘어나고 뇌졸중이나 당뇨병이 있거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ACE2 수용체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ACE2 수용체가 증가하면 코로나 스파이크와 결합할 수 있는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포 내로 침투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고령자와 뇌졸중,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고 담배를 피우면 중증으로 진행되고 악화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최근 며칠 사이에 오미크론 환자가 급증하면서 약국가에 일부 약들이 품절되고 있는데요. 품절된 제품이 있더라도 일반 약은 대체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특정 제품만 자꾸 구매하려고 하니까
더 약이 없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어요. 인터넷이나 옆 사람이 특정 제품을 얘기하면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약국으로 와서 보여주면서 이 약 있어요 이러는데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본인 증상을 얘기하면 드릴 약이 다 있어요. 특정 제품만 찾으니까 약이 다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침만 하는데도 보여준 사진을 보면 그건 종합감기약이에요. 종합감기약을 찾고 있어요. 본인 증상과는 맞지도 않는 약을 찾아서 이 약국 저 약국 돌아다니고 계세요. 오미크론은요, 아주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아닌 일반인은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목이 칼칼하거나 아프거나 기침 가을에 또는 콧물에 가벼운 두통이나 몸살 정도, 이렇게 상기도 쪽에서 머물다 나가기 때문에 물론 스텔스 오미크론은 오심, 구토 같은 소화기에 문제를 일으키기는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5일 정도 고생하면 회복되고 길어봐야 2주 정도면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면역체계는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선천면역은 바이러스나 균이 들어오면 바로 공격하는 1차 방어선과 같은 역할을 하고, 후천면역은 1차 공격 후에 뒷마무리하는 면역으로 볼 수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선천면역이 발달해 있고 ACE2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조금밖에 침투 못하고, 그것마저도 선천면역이 작동해서 초기에 제압해서 바이러스가 과도하게 증식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코로나에 비교적 안전하고요.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은 선천면역은 약하고 후천면역으로 대응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1차 방어선이 뚫리고 2차 방어선으로 대응하는데, 이때 면역 분배가 잘 안 되면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서 중증화가 돼요. 면역 분배가 무슨 의미냐 하면요, 1차 방어선이 무너져서 코로나에 감염된 세포가 생기면 중대병력만 와서 감염된 세포를 골라서 죽이면 되는데, 미리 겁을 먹고 연대 사단급 병력을 끌고 와서 무차별 공격을 하다 보니 적군만 죽는 게 아니라 옆에 선량한 민간인까지 죽는 꼴이 돼요. 즉, 감염된 세포만 죽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정상세포까지 망가지는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서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군대를 파견할 때 적군의 세력을 보고 적재적소에 맞게 균형 있게 파견해야 되는데, 이것을 면역 분배라고 하는데, 60세 이상이거나 뇌졸중이나 당뇨나 흡연을 하는 사람은 면역 분배가 잘 안 되면서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중증으로 가거나 사망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요, 오미크론은 전파력은 강하나 치명률은 낮다. 설령 양성으로 나오더라도 보통 사람은 일반 약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본인이 제품을 지면 구매하지 마시고 약국에서 증상을 말하고 거기에 맞는 제품을 구입하시라는 것이고요. 면역 분배가 잘 안 되어서 백신 접종 후에 원인 모를 부작용에 시달리거나 오미크론 감염 후에 후유증이 오래가는 분은 약국에서 천연물 영양소를 이용하면 면역 분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